아, 안녕하세요. 10장 주택 관련 세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관련 세제의 목적과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주택 관련 조세는 주택 건설, 공급, 거래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주택 자원의 배분적 효율성과 소득 배분의 형평성에 기여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관련 조세의 목적은 첫 번째, 조세 수입의 확보, 두 번째, 주택 건설 및 공급의 확대, 세 번째, 소득 재분배 효과, 네 번째, 주택 등의 부동산 투기 억제로 네 가지가 있고요. 부동산 취득시 세금, 취득시 세금 납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해서 주택 관련 세제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교환 이런 방법 등에 의해서 유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요.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은 개인 1주택, 2주택, 3주택은 1에서 3%, 4주택 이상은 4%. 이게 개정이 되면서 1주택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1 내지 3%, 2주택은 8%, 3주택 이상, 4주택 이상은 법인하고 12%가 되겠고요. 종전에는 법인이 주택가액에 따라 1 내지 3% 이렇게 됐죠. 근데 변해서 개정된 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본인 30세 미만 미혼 그리고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보시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를 1세대로 보고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 자녀가 따로 전입해서 거주를 해도 취득세는 같은 세대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부모님이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2주택이 적용이 되어서 취득세가 8%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기준시가 5억짜리 주택을 취득했을 때 5억에 곱하기 8% 4천만 원이 되고요. 이래서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이제 신규 주택분부터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현행은 1주택, 2주택, 3주택은 1 내지 3%, 4주택은 4%, 법인은 1에서 3%. 개정이 된 거는 1주택은 주택가격에 따라 1 내지 3%, 조정지역이냐 비조정지역이냐 따라서 조정지역은 8%, 비조정은 1 내지 3%, 3주택은 12%, 비조정은 8%, 4주택 이상은 12%, 비조정도 12%, 법인은 12%가 되겠죠. 증여 취득세율은 현행은 3.5%였는데 개정안으로는 조정지역 대상 내 3억 원 이상은 12%, 그 외에는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무조건 같은 세대로 보나요? 자녀가 30세 미만이고 미혼이면 무조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로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고 월 70만 원 이상 분리세대로 보게 되고요. 분가해서 사는 경우도 분리세대가 되고 근데 18세 이하의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리고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취득세는 동일 세대, 양도세는 분리 세대.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만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고요. 양도세는 분리 세대로 보는 겁니다. 취득세법에 따라서 부모와 미혼 자녀는 동일 세대로 보며 양도세법에 따라 부모와 분리 세대로 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를 잘 확인해서 주택수를 확인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세금의 신고 납부는 이제 등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인지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집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시군구에 납부하고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요. 이 기간을 넘기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1일에 1만 분의 3을 더해야 합니다.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같이 납부합니다. 등기소에 등기 원인 서류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소정의 수입인지를 첨부 소인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4조 누구든지 제3조 또는 제3조의 2에 따라 신고를 하고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첫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번, 제3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조건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3번,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네 번째, 제3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같은 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다섯 번째, 제3조에 따른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제3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출처 조사.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인 나이, 소득세 납부 실적,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 취득자금의 합계액이 연령, 직업, 재산 상태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조사는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10억 원을 넘는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15억 원은 2억 원 미만, 25억 원, 23억 원 이상, 50억 원, 48억 원 이상이 소명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인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미만인 자,
30세 이상인자, 40세 이상인자. 주택은 2억 원에서 4억 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1억에서 2억 원. 30세 미만인자는 5천만 원. 기타 자산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 30세 미만인자는 3천만 원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보유와 세금을 보면 보유와 세금,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와 세금,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물은 재산세, 토지는 종합토지세만 과세를 하게 되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1차적으로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의 재산세를 과세하고요. 2차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적용률 인상. 재산세는 2008년 매년 5%씩 인상을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2006년 70%, 매년 10%씩 상향을 하게 됩니다. 과세 대상은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종합부동산세고요.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빌딩, 상가 구분해서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기준금액은 세대별로 소유한 부동산 합산가액이 다음에 금액 초과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를 합니다. 주택 인별 6억 원, 1세대 1주택은 9억 원. 국세청 기준시가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나대지는 5억 원, 공시지가. 사업용 토지는 80억 원이 됩니다.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은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건물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고요. 대상은 건물, 주택, 토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 해서 건물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 납부고요. 토지와 주택분 재산 2분의 1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 납부용은 고지납부, 소관기간 시군구.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에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현행과 개정한 세율을 비교해보면 현행은 3억 원 이하 0.5%, 개정 0.6%, 2주택은 0.8%, 3억에서 6억은 0.7에서 0.8, 2주택은 0.9에서 1.2, 6억에서 12억 원 사이는 1%에서 1.2%, 2주택은 1.3에서 1.6%, 12억에서 50억은 1.4에서 1.6%,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은 1.8에서 2%, 50억에서 94억 원은 2%에서 2.2%, 2주택 이상은 2.5%에서 3%, 90억 초과는 2.7%에서 3%,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은 3.2에서 4% 이렇게 되고요. 종부세 대상액이 2020년에는 66만 3천 가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양도했을 때의 세금은 양도소득세, 양도세 신고 납부, 그리고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고가주택, 상속받은 주택, 미등기 전매. 그래서 고가주택인 주택 그 부속 토지 양도시 실질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거. 상속받은 주택은 종전에는 언제 팔아도 양도세를 비과세하였지만 2003년 1월 1일부터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미등기 전매도 마찬가지고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냐? 토지, 건물, 매매,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 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 주식, 상장 또는 코스닥 법인 등이 아닌 비상장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콘도 이용권, 스키장 회원권, 부동산 가액이 총 자산 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 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가다 보유 법인의 주식 등이 있습니다. 양도 시점은 그 잔금일 기준이고요. 계약일은 일이냐, 중도금 지급일이냐, 잔금 지급이냐, 등기일이냐 중에서 잔금 지급일 기준이 됩니다. 양도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 세율 등이 정해지고 하루라도 차이가 나면 몇백만 원의 어떤 세금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양도 시 보유기간이 2년이 안 된다면 잔금일을 2년 이후가 되도록 며칠 늦추면 되고요. 매도 시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기준 소유자에게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양도하면 참고가 될 듯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도 나오죠. 1200에서 4800만 원은 15%, 4800에서 8800은 24%, 8800에서 3억 5천만 원은 35%, 1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은 38%, 3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은 40%, 5억 원 초과는 42%. 또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이냐에 따라 40%, 기본세율 42%, 뭐 이렇게 되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도 50%, 2년 이상은 42%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1세대 2주택 보유기간별 세율이 달라지고요. 1세대 3주택도 보유기간별 세율이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양도소득 세율인데 뭐 개선하면 주택 입주권은 70%, 1년 미만,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도 1년 미만 70%, 1년 미만 뭐 60%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이 돼야 되겠죠.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고요.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때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건물 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 1세대 1주택 범위로 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취약 1년 이상의 질병의 치료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 지역으로 이사할 때, 공공용주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 갈 때,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기간 중에 일시 취득하여 1년 이상 살던 집을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팔게 될 때,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주택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팔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관련 세제 변천과 투기 억제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택 건설, 공급, 소비, 거래 정책 수단으로 조세 감면 아니면 조세 중과 정책을 병행을 해왔습니다. 주택 관련 조세는 주택 소비와 거래 촉진, 임대주택의 건설과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주택 가격 급등과 주택 투기에 대응해서 다양한 중과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60년대는 주택 관련 조세 정책이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고요. 주택 토지 등의 관련 법률도 정비되지 못했고 주택 관련 법률,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수용법, 대한주택공사법이 196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이 시작이 된 때이기도 하고요. 각종 제도나 금융 실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60년대 대표적인 주택 관련 조세 정책과 토지 양도 차익의 세율 적용과 함께 공주를 2년 이상 방치하면 과세가 됩니다. 하는 게 나오게 되죠. 건물이 정착된 토지 면적과 건축물 면적의 10배를 넘는 경우도 과세를 했고요. 과세 대상 지역은 서울, 부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에 실시되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이 됐어요. 1967년에 비생산적인 토지 투자에 대한 거래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주 목적이고요. 69년 11월에는 물가 안정을 위한 비상 대책과 70년 1월 경제 안정 대책과 같은 경제 시책의 일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0년대는 주택 토지 관련 조세 정책의 기초가 투기를 억제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60년대 주택 소비와 거래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고 투기 억제하는 조세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건설과 거래가 침체가 됐고 국민 경제의 파급이 컸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71년 1월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됐고요. 이 개정 내용은 과세표준 및 면세기준 변경 또는 신설 규제를 완화했고 세율은 50%에서 80%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70년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가옥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74년 12월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폐지하고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가 주택까지 확대됐어요. 74년에 양도소득세 신설, 법인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을 과세하기 시작했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택건설 촉진을 확대할 수 있도록 1가구 1주택인 경우 조세 감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77년 국민주택규모 소형주택에 대해서 조세 지원이 강화되고요. 조세 감면 규제법 등을 통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조세 정책을 폈고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주택가격 안정책이 주로 조세 제도를 통해서 시도를 했고요. 70년대 조세 정책은 정부가 의도한 주택가격 안정 및 투기 억제책과 동시에 주택건설 촉진이란 두 개의 정책 목표가 서로 상치되는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78년 88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가 70년대 대표적인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으로 미등기 전매의 경우 100%, 2년 이내 단기 거래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양도소득 제도를 강화합니다.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 제도를 허가제로 검토하고요. 78년에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거래 규제 구역을 지정하고
유휴지 지정 제도를 도입을 해 적극적인 개발 유도를 합니다. 80년대는 주택 경기 활성화 조치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반복이 되는 시기고요. 주택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81년에 한해서 세 차례나 각종 조치가 취해집니다. 81년 주택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 건설 용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100%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생겼고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을 해요. 81년 5월 주택경기 활성화 조치가 두 번째로 시도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50%로 인하가 되기도 합니다.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도 양도세 100% 면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30%를 감면 조치를 취하고요. 81년 6월 25일 발표 양도소득세율 완화 및 국민주택 규모 50% 이상 건설 의무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80년대 투기 억제책은 82년 12월, 83년 2월, 87년 2월, 88년 4차례나 시도가 됐고요. 82년 12월에 주택 투기 억제책이 발표됩니다. 이런 투기 억제 내용으로는 주택 분양가격의 획일제 규제에서 차별 차등 가격이 적용이 되고요. 청약예금 가입자 중 순위제 폐지, 분양 시기를 조정을 합니다. 국민주택 전매 제한 기간 연장을 합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요. 분양 자격 및 입주관리 강화, 소형 및 임대주택 건설 권장을 하고 84년 2월 16일에는 투기 억제책 내용이 미등기 전매 행위 억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 실시를 검토하고 채권 입찰 제한 아파트 분양 및 분양가격 실세화를 검토합니다. 특정 지역 고시제 활용을 하고 토지 용도 변경에 의한 지가 상승과 투기 억제를 위해서 공공기관이 매수한 후 개발 분양을 하게 됩니다. 83년에 토지 및 주택 개발 종합 대책이 제시가 되고요. 이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적용, 이거를 84년 3월 30일에서 83년 6월 30일로 단축을 하게 됩니다. 대도시 택지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영개발을 적극 유도하고요. 80년대 세 번째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는 87년 2월 25일에 시도가 됐어요. 정부가 부동산 투기 예상 지역의 거래를 감시하고 토지거래 신고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 신고 가격의 하한선 설정 및 선매 제도 개선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제는 84년 12월 중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른 충북, 충남 등 29개 지역에 걸쳐 5년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이후 대상 지역이 확대가 됩니다. 80년대 후반의 투기 억제 조치는 88년 8월에 실시가 됩니다. 그 내용은 양도소득세 면세기간 단축, 3년 거주, 5년 보유,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실시, 특정지역 확대 고시, 관인계약제 사용이 되고요.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 종합토지세 조기 도입 등이 있습니다. 89년에는 아파트 분양가 연동제 실시가 됩니다. 분양가 상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요. 12월에는 토지 공개념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소관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1999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양도소득세, 증여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에게 벌금과 채용을 부과합니다. 90년 5월에는 49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공개하고 재벌기업의 부동산 신규 취득 억제,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58기업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투기 억제 최근 동향은 2003년 10월 29일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게 됩니다. 2005년 2월에 급등세로 전환을 하고요. 정부의 대책에도 서울 강남 지역과 신도시 분당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요. 서울 전역 그리고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 특징은 서울, 강남이 강북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요. 규모별로는 대형 아파트가 중소형 아파트보다 크게 상승을 합니다. 2005년 1월부터 7월 사이 서울, 강남은 12.4%, 강북은 1.6% 각각 상승을 하고요. 수도권 지역은 6.6% 상승, 토지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토지 가격 급상승 원인으로는 IMF 위기 이후에 급격히 하락한 집가가 경기 회복에 따라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반등을 했기 때문이고요. 1999년 이후 저금리 추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원인이 됐고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토지 규제 완화 및 수도권 지역 대규모 신도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화성, 동탄, 파주, 아산, 김포 등이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05년 상반기 중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등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행정 중심 복합 도시 등 개발 예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나게 됩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 목적 증여용으로 강남 지역 등에 주택을 집중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또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자산 등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형성되지 못해서 투기 심리가 지속이 됩니다.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과 혼선으로 사회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점이 있고요. 정부는 가격 급등으로 거품 형성이 되고요. 붕괴될 경우 금융기관 부실, 실물 경제 침체 등 전반적인 경제 위기가 확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촉발된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심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8.3.1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3.1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실거래 과세 기반 구축, 종합부동산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주택 공용 개발 확대 및 토지 취득 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05년 8월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투명성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원 등기부 기재 등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하여 실거래가 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도모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세제의 강화,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 확대, 가구별 합산, 연간 상승 한도 조정 등 다주택 보유자의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서민 주거 안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확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재개, 영세 민 근로자 전세자금 금리 인하, 저소득층 모기지론 금리 우대, 청약 우선권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서울 송파 거여지구 신도시 개발, 공공택지 중대형 건설 비중을 확대하고 재개발을 활성화했습니다. 토지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세제 강화, 토지거래 허가 요건 강화, 개발이익 환수 및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 도입을 했고요. 토지 수요를 억제, 토지의 사전 매입 및 비축 기능을 강화해서 주거 및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택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주택 공급 개선 측면에서는 주택 공영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공급 물량에서 임대 물량은 30% 정도 건설하는 걸 골자로 했고요. 분양가 규제 강화, 종전에는 25.7평 이하에만 분양가 원동제를 적용했으나 8.3.1 대책에서는 모든 평형에서 원가 연동제를 적용을 하는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25.7평 초과의 채권 입찰제를 적용했으나 이 대책이 나온 후에는 원가 연동제와 주택 채권 입찰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법의 내용이 마련되었고요. 전매 제한은 수도권 5년, 기타 5년, 3년이었으나 25.7평 이하는 수도권 10년, 기타 5년, 25.7평 이상은 수도권 5년, 기타 3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신설되면서 파급 효과 및 전망을 보겠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른 분양가에 대한 대책 없는 대출 늘리기는 가계에 부담만 안겨준다는 지적이 있고요. 99년에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평당 분양가는 99년 604만 원에서 2005년에는 1,409만 원으로 2.3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송파지구에 국공유지 200만 평을 개발해서 주택 5만 가구분을 공급하는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고요. 강남 수요에 대응한 전략이기도 하고, 5번째, 재개발 추진 시 사업자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6번째, 종부세 과세 대상 적용 대상이 당초 4만 명에서 16만 세대로 급증하고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과 분당 지역의 경우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요. 다주택 보유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전세 가격의 상승이 우려됩니다.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한 원가 연동제 시행으로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 가열이 우려되고 시세 차익 환수를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